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지금까지 이어온 결혼 생활이 사실은 커다란 착각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친정 부모님도 살뜰히 잘 챙겼기에 딴짓을 할 거란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움이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준영 씨와 교제 중인 사람입니다. 거기다 지금 제가 출산이 임박해서 어쩔 수 없이 연락했어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믿기 힘든 말을 내뱉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여기저기서 들은 개념 없는 상간녀의 목소리와는 사뭇 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멍한 상태로 통화를 이어가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입으로 상간녀라고 말하고 있었기에 본능적으로 녹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순간에는 어떻게든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만행이 드러났고 남편은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빌어댔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은 더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여보, 그 여자는 어쩌다 보니 만난 것뿐이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랑 건우뿐이야. 그 여자 배가 지금 남살만 하다던데 어쩌다 만난 것뿐이라고?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설마 임신한 여자를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출산하면 양육비 주면 끝이야. 내가 왜 그런 여자랑 같이 살겠어? 난 당신이랑 건우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제발 날 버리지 마.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이기적인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으니까요. 결국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모른 척 하겠다는 거고 나한테는 당신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네? 너 같은 인간이 우리 건우 아빠로 계속 산다면 건우 인생도 너처럼 될 것 같아. 그래서 더더욱 이혼해야겠어.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까지 나서서 용서를 구했지만 제 결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의 배신과 이기적인 태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상간녀와 결혼하지 않았고 그저 양육비만 보내는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가끔 제게 연락해 재결합 의사를 비치곤 했지만 제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그의 이기적인 행동에 치가 떨릴 뿐이었으니까요. 전 남편이 무섭기까지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혼하게 된 이유를 그 상간녀 잘못으로 몰고 가는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은 채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날 내렸던 결정을 후회하지 않고 있답니다. 제 삶에 찾아온 가장 큰 폭풍이었던 그 시간을 지나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후 가장 걱정했던 건 당장 먹고 살 길이었습니다. 아들이 잔병치레가 잦아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던 터라 다시 일을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런 제가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된 건 우연히 알게 된 태권도장이 계기가 되었어요. 아들이 잔병치레가 심하다 보니 내내 집에서 아들을 돌보던 중 우연히 한 분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분 남편이 태권도 관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오래 했고 대학도 관련 학과를 나왔다 보니 아이들을 지도할 정도의 단증을 가지고 있었기에 제게 태권도장에서 다시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해 볼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마침 아이들을 지도하던 대학생 사범이 그만두는 바람에 자리가 비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였는데요. 운동을 그만둔 지 꽤 되기도 했고
제가 과연 사범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거든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몸이 기억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과의 소통도 자연스레 잘 됐습니다. 아이들도 잘 따랐고 학부모님들도 고맙다며 격려해 주실 때면 일이 정말 보람차다는 걸 느꼈거든요. 물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이혼 후 부모님이 저와 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주셨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앞섰는데요. 결혼 실패로 부모님께 큰 상처를 드렸다고 생각하니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따금 부모님께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면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함께 나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정신없이 바빴는데 어딘가 낯익은 여성분이 아이 손을 붙잡고 도장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순간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혹시 연주니? 너 연주 봤지? 아,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분이 놀란 표정으로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세상에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인연이 참 신기한 것 같구나.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한동안 놓지 않으셨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니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은 전 남친의 어머니였거든요. 너무 당황해서 머뭇거리고 있었지만 그분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입을 열었어요. 그때 우리 성규가 본사로 가지만 않았어도 너랑 이어졌을 텐데, 그랬으면 풍파 없이 잘 지냈을 텐데 말이야. 우리 성규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지 모른다. 그분의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주를 태권도장에 등록하시면서도 한동안 아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렇게 손주를 데리고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도 먹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생각이 많았는데요. 과거가 물밀듯 떠올랐거든요. 김성규, 그러니까 전 남친과는 한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사 발령으로 서울로 가야 했고 저는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지역을 떠날 수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곁에서 멀어지게 됐어요. 전 남친 어머니와도 몇 번 밥을 함께 먹은 적이 있을 만큼 가까웠던 사이였기에 그분이 저를 알아보신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은 과거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애써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어느 날 태권도장에 손주를 데리러 온 전 남친 어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어요. 저기 혹시 나랑 차 한잔 마실 수 있을까?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내가 올게. 갑작스런 요청에 당황한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게 저는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도 사는 게 아니었어. 어디다 하소연할 곳도 없고 여기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서 화병이 났지 뭐야. 전에는 너랑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 너한테 부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오랜만에 차 한 잔만 마시자꾸나.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저녁 카페에서 마주했어요. 그런데 전 남친 어머니가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성규가 너랑 헤어지고 같은 회사 직원을 만났거든. 근데 그 여자 성격이 어찌나 괴팍하던지 고생을 참 많이 했어. 그래도 성규는 아들 생각해서 어떻게든 살려고 했지. 근데 그 미친 것이 바람까지 피웠지 뭐야. 그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고요? 전 남친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둘째를 가졌는데 성규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모양이야. 그래서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더라고. 제가 침을 삼키며 그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유전자 검사를요? 그럼 설마 성규 씨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그랬지. 우리 성규 애가 아니었어. 세상에나 살다 그런 미친 것은 처음 봤다니까. 그런데 웃긴 건 그 바람핀 남자도 지혜가 아니라고 난리를 피워서 결국 그 상간남도 이혼당했다더라고.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전남친 어머니를 보니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이 비교적 평범하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저도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전 남편이 상간녀를 임신시켜서 이혼했어요. 그런 아빠 밑에서 아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혼했습니다. 제 말에 전 남친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럼 너도 이혼했다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혼하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전 남친 어머니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말씀하셨어요. 그때 성규랑 네가 결혼했더라면 참 잘 살았을 텐데. 궁합도 아주 기가 막히다고 했었는데 니들이 헤어졌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오며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간 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규 씨 어머니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데 성규 씨 어머님이 반찬을 한가득 들고 오셨어요. 내가 어제 반찬을 좀 만들어 봤는데 만들다 보니까 연주가 좋아하던 게 생각이 나서 가져와 봤어. 너 묵은지 들기름 볶음 참 좋아했잖아. 갑작스러운 반찬 선물에 제가 황급히 손살을 치며 말했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하지만 성규 씨 어머님이 손을 내밀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손주가 여기 태권도 다니고 나서 아주 밝아졌어. 덕분에 아이가 너무 좋아졌으니까 고마워서 주는 거야. 그냥 받아. 그 말에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반찬을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드리며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에 괜히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그 뒤로도 어머님은 종종 반찬을 싸들고 오셨고 집에서 만든 멸치볶음, 무생채 겉절이 김치 등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오셨거든요. 그 정성에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작은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 어머니께 드렸어요. 항상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받기만 해서 죄송한 마음에 이거 준비했어요. 이런 거 안 줘도 돼.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태권도장이라는 공간에서 시작된 만남은 반찬과 과일,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특별한 관계로 이어져 갔어요. 과거의 인연이 현재로 이어져 새로운 이야기를 쓰게 되는 것 같았는데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만남이 어쩌면 필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성규 씨가 민혁이를 데리러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주했는데요. 그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잘 지냈지? 어머니께 소식은 들었어. 정말 오랜만이네. 나도 어머님께 성규 씨 소식은 대강 들었어. 서로의 근황을 간단히 주고받다 제가 어머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어머님은 혹시 어디 아프신 거야? 몸살이 나셨어. 혼자 민혁이 돌보시느라 고생이 많지 뭐. 그나저나 그동안 어머니 얘기 많이 들어줘서 고마워하시더라고. 정말 고마워.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원생 할머니로서 이야기 들어드린 것뿐인걸. 게다가 전에도 어머님이 나한테 참 잘해주셨잖아. 요즘도 반찬 자주 가져다 주셔서 잘 먹고 있어. 성규 씨가 조금 민망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괜히 귀찮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야. 어머니 음식 솜씨 좋잖아. 여전하시더라고. 내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지 뭐. 그는 여전히 어색한 미소를 띠고 안절부절 못했는데요. 예전부터 수줍음이 많던 성격은 여전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규 씨는 민혁이를 데리러 자주 왔고 그럴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자연스럽게 같이 소주 한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성규 씨는 그동안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본사 발령으로 시작된 장거리 연애와 결국 소원해져 끝이 난 우리 관계, 그리고 이후 겪었던 결혼 생활의 고난들,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고 저도 제 이혼 이야기와 혼자 아들을 키우며 버텨온 시간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위로를 주고받았어요. 잊고 있었던 옛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묘한 감정이 차올랐는데요. 그러다 성규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주야, 다음 주에 우리 어머니 생신이거든? 그렇네. 기억난다. 전에 같이 밥 먹고 했었잖아. 그러게. 그때가 참 좋았는데 만약 그때 내가 본사로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을까? 그가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성규 씨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후회와 미련, 그리고 아쉬움이 엿보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얼마 뒤 과거의 인연이 다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전에 성규 씨는 늘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던 그가 이번에는 한층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성규 씨가 제게 진지하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어. 그때는 내 선택으로 기회를 놓쳤지만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약간 흔들렸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순 없었는데요. 나도 성규 씨가 싫진 않아. 하지만 재혼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 거잖아. 전 남편한테서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아직은 재혼하고 싶지 않아. 제 말을 이해한다는 듯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재혼하자는 말이 아니야. 가끔 만나서 서로 안부 묻고 친구처럼 지내면 되잖아. 그의 조심스러운 제안을 고민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지만 성규 씨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잘 맞았고 예전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우리 아들 건우와 성규 씨 아들 민혁이가 형제처럼 지내며 아껴주는 모습은 우리를 더욱 안심하게 했습니다. 성규 씨 어머님은 적극적으로 우리 관계를 지지해 주셨고 우리 부모님 역시 성규 씨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결국 우리는 2년간의 만남 끝에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전 남편이 찾아와 난리를 쳤어요. 뭐? 재혼? 그러니까 당신이 재혼을 한다고? 그건 절대 안 되지. 우리 남남인데 안 될 게 뭐가 있어. 당신은 건우 아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 난 당신이랑 재결합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건 배신이나 마찬가지잖아.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절대 허락 못해. 전 남편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던 아빠가 무섭게 소리치며 전 남편에게 호통을 쳤고 전 남편이 주랭랑을 쳤지만 그 뒤에도 전 남편이 수시로 찾아와서 협박과 애원을 반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너 재혼한다며? 네. 제가 짧게 대답하자 전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믿기 힘든 말을 꺼냈어요. 난 니들이 재결합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손주를 키우고 있었는데 네가 재혼을 해버리면 난 어떡하니? 손주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영이가 너랑 재결합한다고 그 여자랑 헤어졌거든. 근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면서 손녀를 우리 집에 두고 가서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네가 재혼을 해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니? 그러지 말고 건우를 위해서라도 다시 합치는 게 좋지 않겠니? 네가 재혼하면 건우한테는 아빠가 다른 동생이 생기는 건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니 그래.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배다른 동생이 생기는 건 괜찮은 거고 아빠가 다른 동생이 생기는 건 안 된다 뭐 그런 말인 거예요? 번호 전부 차단할 거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 전 시댁 사람들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고 전 남편에게도 건우가 보고 싶으면 친정아빠를 통해 연락하라고 통보한 뒤 차단해버렸어요. 이후 전 남편은 건우를 보러 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재결합을 염두에 두고 핑계 삼아 찾아왔던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에 집중했고 가족들만 초대해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건우와 민혁이도 형제처럼 잘 지내며 우리는 하루하루 안정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가족에게 뜻밖의 큰 선물이 찾아왔는데 셋째가 생겼거든요. 딸이라는 소식에 가족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특히 두 아들은 동생이 생긴다는 사실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하면서 시어머님과 부모님이 번갈아 가며 두 아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두 아들이 용돈을 모아 동생 선물을 사왔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는데요.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끔찍히 아끼던 민혁이와 건우가 동생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에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산후조리를 하던 중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 세상에나 민혁이가 형은 형이더라.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제가 놀라서 묻자 엄마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놀이터에 애들 데리고 나갔거든. 근데 누가 건우한테 시비를 건 모양이야. 건우가 키도 좀 작고 왜소하니까 만만하게 본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애가 건우를 밀치자마자 민혁이가 쏜살같이 달려와서는 그 애를 저만치 밀어버리더라니까. 정말? 민혁이가 그랬단 말이야? 민혁이 원래 조용해서 안 그러는데? 그러게 말이야. 나도 조용한 줄만 알았는데 누가 건우한테 그러니까 그 얌전한 애가 참지 않더라니까. 덕분에 그의 엄마한테 몇 번이나 사과는 했지만 건우랑 민혁이가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모습이 어찌나 든든했는지 몰라. 놀이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혁이가 건우 손을 꼭 잡더니 형이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더라니까. 그 말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울컥했지 뭐니. 엄마가 중얼거리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민혁이가 참 좋아. 마치 처음부터 내 손주였던 것 같다니까. 엄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는데요. 민혁이와 건우는 1살 차이였지만 민혁이가 또래보다 키도 크고 어른스럽다 보니 더 듬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지켜주고 의지하는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고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의 100일이 다가왔는데요. 가족들이 모여 간단하게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은 딸아이를 보며 연신 웃음꽃을 피웠어요. 잠시 후 잔치의 하이라이트인 100일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이었는데요. 우리 딸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축복을 빌고 있던 그때
시어머님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건우를 불렀습니다. 할미가 우리 건우한테는 100일 반지를 못해줘서 혹시나 서운해할까봐 준비했어. 건우야, 이건 할미가 주는 거니까 나중에 서운해하기 없기다. 시어머님 농담에 건우가 배시시 웃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건우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는 모습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가방에서 또 다른 상자를 꺼내며 말했어요. 사부인도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하셨다니 많이 놀랍네요. 사실은 우리도 민혁이 100일 반지를 하나 더 준비해 왔거든요. 엄마도 민혁이 손에 반지를 끼워주셨는데요. 그 순간 시어머님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우리 모두 숙연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할머니가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각자 손주를 생각하며 준비한 반지였지만 그 진심은 같았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를 마음 깊이 생각하며 표현해준 사랑에 모두의 눈에 눈물이 맺혔으니까요. 그날의 100일 잔치는 단순한 축하를 넘어 우리 가족이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해야 할까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족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고 늘 배려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님이 반찬을 한가득 만들어서 집에 오셨는데 정성스레 쌓은 반찬들로 냉장고가 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잠시 후 식탁에 앉아 반찬을 정리하시던 시어머님이 제 옆에 앉으셨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골라 제 숟가락 위에 올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난 우리 며느리가 첼로 좋다. 우리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좋아. 어머님, 우리 엄마도 맨날 김서방이 좋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두 분이 전생에 쌍둥이 자매가 아니었나 싶어요. 제 농담에 시어머님이 크게 웃으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